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명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상명학 특강이고요. 오늘 특강의 주제는 나를 바꿔내는 법입니다. 상명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제 처음에 오실 때는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적을 올려보겠다.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에 발전된 그런 화술이라든가 리더십 같은 걸 배워보겠다. 다양해서 오시는데, 상명학이 과연 어떤 구조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가리키는가 하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일단 상명학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논어니 맹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중국 고전처럼 예전부터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소위에서 고리타분한 철학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철학들이 단순히 고리타분하다 해서 지금까지 사용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용적인 학문의 실용 학문으로서의 적용되는데 태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시겠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많이 믿고 있지 않는 이제 각 사람들이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무슬림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슬람이 얘기하는 이런 코란이라든 경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아마 기독교나 천주교처럼 크리스찬 계통의 종교를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구약 신약해서 이런저런 성경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논어나 맹자처럼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죠. 근데 아마 이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친척 어르신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남자분이다. 남자분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서 제가 잠깐 봐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치매가 돼서 바지에 실례를 했다. 할아버지가.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 안 써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엔 이런 게 있어요. 이슬람 경전에는. 상위 코란에는 없지만 하위 내려가면 율법서. 율법서에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경전이 뒤집니다. 이 사람들은. 없죠? 그럼 전화를 걸어요. 율법 학자한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자인데 할아버지의 하의를 내려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서 된다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된다 얘기했는데 많이 했죠? 그러면 처벌받죠. 그래서 예전에 고리타분하게 얘기한 어떤 철학이 삶의 부분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의 철학과 문학과 관습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보면 수많은 교훈서들 많단 말이에요. 어렸을 땐 여러분들 위인전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난 유관순 누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사람 보면 인생의 텍스트를 보고서 나는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과 우리 삶에서 실제 쓰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부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졸음이 올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중간에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탁 잘라먹고 들어와서 기분이 나빴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삶의 실용적인 부분들을 다 다뤄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 공부 잘하는 법, 대인관계 잘하는 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보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시면 조금 다르죠. 성공이니 행복이니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서점에 나가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도서를 검색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 두 개가 안 들어가면 책이 안 팔릴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명학 배우시기 전에도 이런 자기계발서, 소위 얘기하는 성공학서일 때 많이 읽으셨잖아요. 이거 왜 있죠? 이거 한다고 쌀이 나고 떡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사실상은 이 실제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그 위에 상의 철학. 그래서 상명학은 철학을 가르치는 합니다. 그리고 왜 철학을 배워야 되나, 왜 철학이 삶에서 어떤 힘을 가지는가 이해하는 게 오늘 강의 주제고 이 철학을 이해하면 바로 오늘 삶에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이따가 이제 동영상 끝나면 이제 나 자신을 바꿔는 법 해서 바늘을 가지고 공포를 이겨내거나 주저하는 마음을 이겨내서 자신의 팔에 뚫거나 입에다 껴보거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내는 좀 방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최면을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체면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아니면 무슨 여기 두드리면서 이런 거 EFT 이런 거 하느냐?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철학자예요. 철학자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철학을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철학에 대해서 공부할 부분이 뭐냐면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공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왜 해야 되냐 이거죠. 가장 흔하게 설명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철학 이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돼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엄마 왜 백설공주는 이렇고 왜 저기 마녀는 이래? 왜 흥부는 이렇고 놀부는 저래? 아이가 만약에 나쁘게 살면 안 되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순이는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나 나쁘게 살 거야. 나쁘게 살아갖고 돈 많이 벌 거야. 옆집 아저씨 보니까 뭐 정가도 많은데 그 아저씨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고. 나도 이렇게 살 거면 뭐라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벌받는 나중에 벌 받는데 벌 안 받던데 걔가 뭐라고 벌 안 받던데 근데 그게 과연 아이들한테나 해당되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상묘학을 처음 배우면 이런 것들 배우면 되게 고리타분한 거야. 우리 상묘학은 착하게 사는 걸 기본적으로 바탕을 삼고 옳은 길을 걷는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흔하게는 착하게 살자. 여기 세워진 그런 거 아니고요.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착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어 사용, 우리말로는 청어라고 하죠. 언제나 존댓말을 기본의 사용언어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 투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배웁니다. 근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에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그냥 고리타분한 도덕 교과서에 있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자세는 모르겠지만 제가 뒷조사는 안 해봤는데 사기꾼이라든가 정가가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추 이게 외모를 봐갖고는 착하신 것 같은데 그럼 왜 착하게 사세요? 왜 착하게 사세요? 남들 착하게 사니까? 사회적인 단념의 거부하는 들어오고 그렇죠. 딱히 난 이렇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종교를 열심히 믿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뭐 우리 가족도 잘 살게 해줄 거야 하다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부모님이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되면 가고 성모 마리아상에 펜트 뿌리고 예? 돌 던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철학의 확신. 상묘학에서 얘기하는 이 착하게 산다는 뜻은 그저 착하게 살면 복 받는 뜻이 아니라 그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상묘학은 이런 부분을 도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상묘학이라는 건 대단히 묘한 학문이에요. 겉모양 받고 착하게 살고 보면 다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존댓말 써라, 공공질 지켜라, 투표해라. 그럼 되게 바른 길을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요. 그래서 보너스로 남들이 나보고 도덕적이라 얘기하더라. 남들이 바른 사람이 얘기하더라. 남들이 나를 믿어주더라. 신이 있는 사람이 되라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묘학에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 이래로 이건 역사가 이미 증명해 준 부분입니다. 한 물건이 한 20%에서 30%쯤 안에 명품이 싸면 거기 가서 여자분들 다 힘들게 사시죠. 한 15%쯤 사면 어때요? 15%쯤 사도 거기 가서 사죠. 한 5%? 5%도 땡기세요? 입주인이 잘 살아와요? 그죠? 인간이란 건 이렇게 조금만 유리해도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착하게 사는 게 있고 악하게 사는 게 있는데 악하게 사는 게 착하게 살았더니 역사 이래로 성공할 확률이 이게 한 40%쯤 되고 악하게 살았더니 한 60%쯤 된다면 지금의 도덕교과서는 바뀌었어요. 아무도 착하게 안 삽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착하게 사겠어요? 요즘 부모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아주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너무 사람 좋게 살아갖고 당한다면서 자식들한테 슬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믿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그냥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착하게 살면 당연히 성공을 무조건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그럼 착하게 살면 성공해 무조건? 아니죠. 그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쁘게 사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리고 이게 더 편하다. 왜냐면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속이며 살라는 거 다 맞춰야 돼. 머리가 되게 좋아야 돼. 예전에 대부님 오셨을 때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사기꾼들도 자기의 가상 캐릭터 있죠. 사실은 뭐 이름이 로봇인데 여기는 뭐 다른 이름을 자기가 또 몇 개씩 정해놓는 거 신부도 다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4개, 3개 이상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조차도 이걸 다 기억해갖고 완벽하게 거짓말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해보시면 대단히 힘들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성공 확률이 떨어져요. 도둑질에서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다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보면 돈이 안 돼. 도둑질이 돈이 안 되고요. 힘듭니다. 도지포용병은 멋있다라냐. 도지포용병 돈이 안 돼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더니 난 이쪽에 성공 확률이 높아서 이 길을 갔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 바르게 산다 이렇게 날 믿어줘요. 나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보너스를 얻어준다. 흔들리지도 않아.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눈탱이 맞고 배신 좀 당하고 그래도 흔들리진 않아. 이게 당연히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쪽 베이스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나쁘게 사는 거. 당연히 성공 확률이 떨어지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철학을 배우면서 이 철학의 바탕에 있는 토대로 이렇게 인생의 실용적인 부분에 쓰는 것. 이게 바로 철학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명학이 경어 사용하는 것도 이미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상명학은 이게 이쁘고 고운 말이기 때문에 경어를 쓰는 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소에 강의 기회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드릴 수 있는 건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약을 하고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기본어는 경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누구하고 반말로 웃겨버릇하고 반말을 자신 얘기하고 욕쓰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쓰기 위해서 경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블로그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라든가 강호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석에서 존댓말로 개붙입니다. 자기 친구들끼리. 반말로 안 해요. 반말로 웃겨버릇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 무대 나와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방송 무대에서도 뭐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상명학은 이 경어를 청어라고 얘기해서 기본 언어 사용하는 거고 뒤에 뭐 공공질서라든가 투표 이런 것도 다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철학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삶에 실제로 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강의 주제 나를 바꿔내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할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합니다. 아마 상명학 이제 오래 다니셨고 배우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도 최근에 대화방 자주 오셨던 분들은 아주 식상한 고정 멘트가 하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상명학 오신 분들은 별의별 문제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무슨 강박증이 있다. 지선을 마주치지 못한다. 말을 못한다. 또는 쥐가 무섭다. 잠을 못 잔다. 불면증이다. 나는 뭐 식탐 때문에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뭐 오만 걸 다 갖고 와요. 근데 전해준 멘트는 맨날 똑같아요. 그냥 뭐라고 하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상명학 열심히 오시다 보면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무책임한 말 같잖아요. 제가 무슨 지저스도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온 다음에 우리 사람들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처음이니까 설득을 하죠. 알았다. 알았는데 상명학은 병을 고쳐주는 곳이 아니다. 상명학은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오셨잖아요. 부족해 온 거 여러분들이 해결해 드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거, 소위 얘기해서 뭔가 모자란 사람,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곳도 아니고 그런 학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원래 뭐를 갖고 오셨든 문제를 갖고 오셨든 다 해결을 해요. 한번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뚱뚱했던 사람 있죠? 날씬해지면 뭐가 되나요? 여자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거예요. 뚱뚱해진 다음에 날씬해지면 미녀가 됩니다. 아닙니다. 장난이에요.